하나 얻는다 생각해. 이미 밥상은 저번 주에 다 차려놨고. 숟가락을 하나 얹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데 함수 연속. 정의를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 성질이 있어. 연속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배우는 게 되게 간단한 내용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고,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이런 내용이 굉장히 적고 거의 다수는 다 얘라고. 요거랑 이제 요거에서 푸는 거의 계산 문제라고 부르는데, 함수를 몇 개 그려볼게요. 여기에 f1x라고 해놓고 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2x라고 하고,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3x라고 하고, f4x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번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 자, 이 f1x 얘는 x는 알파에서 극한값 존재하나요? 그렇지, 1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얘는 x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하니까 이렇게 써볼게. 알파 fx는 1이요. f 알파가 정의되어 있나요? 점이 찍혀 있으니까 1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는 극한값 2로 존재하고 함수값 1로 정의되어 있는데, 얘는 극한값 2로 존재하는데 함수값 없네. 자,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네. f 알파는 1로 있긴 하네. 됐죠? 구분되지? 됐죠? 함수의 연속. 자, fx가 x는 알파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얘가 x는 알파에서 연속인지 보려면 첫 번째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x는 알파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겠죠. 여기 쭉 써놓은 것처럼 존재.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함수가 x는 알파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x는 알파에서 정의되어 있다. 식으로 쓰면 이런 얘기야. 함수값이 존재함. f 알파가 존재. 이렇게. 그 추정한 값과 실존하는 값이 같으면 이 값과 뭐가 있을 텐데, 이 값도 뭐가 있을 텐데, 그게 같으면 이때 우리가 fx가 x는 알파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지?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연속이 아니야. 당연히 1이 없으면 3도 안 되는 거고, 2가 안 되면 3도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둘 다 있어도 다르면 연속이 아니야. 아시겠죠? 되게 쉽지? 이게 연속이야. 3분의 1 했어. 자, 이거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
연속이 아니야. 그런 함수를 연속이 아닌 함수, 불연속 함수라고 해요.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불연속. 뭐예요? 불연속.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서술할 수 있어야 돼. 불연속인 이유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돼? 그 이유를 쓰면 돼. 불연속인 애들은. 됐죠? 그래프를 잘 봐. 그래프를 봐. 자, 연속인 함수의 특징이 있어. 연속인 함수는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산대교를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일산대교가 있어. 일산대교가 있을 때, 여기 미생물 한 마리가 여기 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곰벌레 귀여운 애 있거든. 기어가고 있어. 아니야, 그거는 귀여워. 아, 8개 달려가지고 귀여워. 진짜 귀엽잖아. 그게 징그러워? 참 귀여운데. 피우고 싶어 눈에 보면. 어? 안 죽는데요. 왜 걔는 안 죽어? 안 죽는데요. 맞나? 맞아. 저 수분 없으면 가사.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곰벌레가 이게 징그럽게 기어가고 있어. 그때 자 선달아 가고 있다가 속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면 불연속인 거예요. 됐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림 공부만 하는 사람은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야. 얘는 비어 있는 거야. 아 진짜야. 야 그런 짓 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계속 일산대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비어 있는 거야. 그냥 표시하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지 비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메 한 마리가 가다가 쏙 빠지면 불연속이라고 빠지면. 진짜 옛날 초등학교 5학년에서 그런 초등학교 5학년 그래요? 왜 초등학교 5학년이 막 이거 다 했어요, 걔네. 특이한 애들이지만 3명. 이거 다 했어, 걔네. 문제도 잘 풀고 그랬어. 근데 걔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걔네는 눈을 감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눈 감아. 내가 야마대교 걔네들한테 야 토르 봤어? 그럼 다 봤어. 토르 저기 그 다리 알아? 큰 다리 있잖아. 토르 보면 큰 다리 있어. 말 타고 간다고 아스가르드인들이 큰 다리 간단 말이야. 앉아가다가 구멍 내 있으면 빠지잖아. 그러면 불연속이야. 그러면 문제 잘 풀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정도 개념만 있어도 문제 풀린다.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들 서술형 써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됐죠? 이게 연속이야. 우와. 요거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문제 좀 풀고 성질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고 삭제 예전. 올 거야? 찍고 여러분들 컬렉션 사진은 많이 찍고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 아니에요. 작년에 보면 사진 엄청 찍고 질문 또 해. 그럼 내가 너 오늘 사진 찍지 않았어? 사진 좀 여기 있잖아. 그러면 못 찾았다. 자 보세요. 이 극한을 만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표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하나 있는데 다르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부등식을 쓸 때 이렇게 썼어. 부등식 쓸 수 있는 표현의 4가지 이렇게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있지. 괜찮아. 그렇죠? 근데 이 극한을 처음에 이제 사용했던 사람들, 미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유천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유천이 쓴 건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수식하고 논문 같은 거 책 쓰고 할 때
귀찮았나 봐. 어떻게 썼냐면 이 부등호를 괄호로 표현했어. 이 등호가 없는 경우는 소괄호를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 A, B 이렇게 순서상처럼 써놓고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는 대괄호를 써놓고 이렇게 표현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소괄호, 오른쪽은 대괄호로 표현하고 얘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구간이라고 읽었어요. 구간. 어떤 구간 얘기할 때 그래서 얘를 구간 A, B 여기도 구간 A, B 구간 A, B 구간 A, B 이렇게 썼다고? 읽을 때 구간 A, B도 되고 구간 A, B, 구간 A부터 B까지 마음대로 읽으면 돼. 근데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잖아. 이것도 구간, 이것도 구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그 사고방식이 약간 그 서구적 사고방식이야. 우리랑은 조금 다른데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어요? 영화의 결말을 모르면 무슨 결말이라고 불러? 끝이 모르는 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진 않은데 걔네 사고가 그렇다.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거야 지금. B보다 작다지. B보다 작은 게 뭔데? 끝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열린 구간이야. 만든 말 아니야? 책에 다 써져 있어. 그래서 그럼 얘는 당연히 끝을 알아. 닫힌 구간. 뭐야? 반만 열려 있잖아.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 했거든. 어머나 상관없어.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랑 얘를 쓸 때는 기호를 반드시 같이 써야지 어디가 닫혔는지 왼쪽이 열려있는지 오른쪽이 열려있는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로는 할 수 있어. 야, 반 열린 구간인데 왼쪽이 열려있어. 그럼 얘인 거야. 반 열린 구간인데 오른쪽이 닫혀있어. 그럼 또 얘인 거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열린 구간이야 그러면은 양쪽이 열린 거고 닫힌 구간이야 그러면 양쪽이 닫힌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좀 이렇게 좀 변환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계속 구간으로 줄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럼 왼쪽이 편해, 오른쪽이 편해. 나는 왼쪽이 편하거든. 근데 표기할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간단한가 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같아. 쓰던 사람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지금 44페이지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쭉 한번 거기 문제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한번 쭉 정독하셔야 됩니다. 이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유형 12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는 앞에서 배운 극한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베스트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얘를 보면 되잖아. 그래프 그려놓고 내가 걸어 빠질까 안 빠질까 그것만 보면 돼. 그 구간을 볼 때.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정의를 따져야 돼. 그럼 정의를 따진다는 거는 그때 얘기한 거랑 극한이랑 완전히 동일한 거야. 극한 정의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fx 해놓고 지금 이 문제처럼 0을 따지고 싶어.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여기 값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함수값까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는 거야. 그래서 얘 값까지 찾아서 얘네 셋이 다 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문제 풀 거야. 일단 문제 푸는 걸 보면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푼다 이거. 이거를 하나하나 막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서술형 쓰려면 자세하게 막 기호까지 다 써야 되는데 기호 쓰는 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객관식 문제나 문제 같은 것들을 빨리 계산할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얘네를 따지는 거예요. 두 개 같으면 극한값 존재,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 뭐 그런 식으로. 둘이 다르면 극한값 존재 안 한다.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따지거나 좀 그 식이 좀 복잡한 것들 따질 때는 이렇게 표로 그려놓고 판단하면 돼. 예를 한번 해볼게. 보시면 자, 0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극한값 존재하는지 확인해봐야 돼. 그러면 자 리미트 0으로 갈 때 얘라고 0분의 0꼴이라고. 그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니까 x로 묶으면 약분되니까 얘거든요. 그럼 0제곱이면 여기 1이라고. 그럼 극한값은 1인 거야. 근데 함수값은 0에서 0이라고 그랬으니까 f0은 0이야. 그럼 다르잖아.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1번 극한, 2번 함수값, 3번 같은지를 하는 거니까 3번의 위배야. 3번이.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 이렇게 해요. 0에서 불연속.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간단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표로 문제를 푼다면 정의를 따진다면 그냥 이렇게. 물론 이것도 지금 정의를 따진 건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쓴다고. 0, 우, 0, 좌. 근데 저는 보통 저기 좌극한 먼저 써요. 좌우함 이렇게 외우거든요. 발음이 좀 어때? 봐봐. 좌우함. 부드럽지? 외우기 쉽고. 좌함. 좀 약간 불편하지? 어감이. 좌우함. 이렇게 외우는데. 잘 안 돼. 좌우함. 이게 부드러운 거야. 노래도 직접 해보면 아마 좌함. 근데 약간 플러스 잘안 마이너스 해요. 쓰는 게 약간 네. 그치. 그게 나도 습관적으로 쓰는데 설명할 때는 쓰는데 문제 풀 때는 좌우함, 좌우함, 좌우함. 왼쪽, 오른쪽. 왼손 대고 혹시 오른쪽. 자, 왼쪽 어쨌든 오른쪽. 오른쪽 1 함수값 0. 어머. 극한값은 존재해. 극존. 근데 함수값과 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래프로 따져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V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함수값 0이죠? 극한값도 0이잖아. 그냥 연속인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서술형 1번에 1-1번 해놓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라 그랬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연속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서술형에서 따지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정의를 써야 되는 거야. 아, 극한값도 0. 얘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야? 우극한 절대값을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서술할 때는 마이너스 x 근데 0 집어넣으면 0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 그러면 극한값 0으로 존재하고 함수값도 0으로 같으니까 얘는 연속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괜찮지? 할 수 있겠지? 아, 별거 없네. 자, 밑에 유제 가우수가 있지만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따지는 거 배웠습니다. 적용해보세요.
다 하셨지요? 넘어갈 거예요. 자, 13번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13번 같은데. 자, 물론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되게 못 풀어요. 이거 지금 우리 되게 쉽게 하지만 이런 문제 거의 다루지 않다 보니까 가끔 나오거든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보통 다 서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다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유를 잘 못 써가지고 좀 많이 깎이는 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13번 지금 풀 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연속일 조건 쓰는 건데. 맞아요. 제가 선배님 수정된 부분이랑 맞추셨고 그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고3 선배. 대신 고등학교요? 네.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 이름이 뭔데? 몰라요. 그냥 저희 영어학원이 같은 영어학원이에요. 같은 영어. 네. 렉스 강이구나. 공대에서 잘 모르겠어요. 선입견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공대생처럼 생겼다니.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공대생처럼 생겼다는 게. 자 보겠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을 조사하는 거야. 1을 조사할 때 당연히 극한값 따지고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극한분지 된 거야. 아, 분수꼴의 함수가 수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아, x 분자 0으로 가야 돼. 1을 소극하고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a로 살짝 바꿔보면 잘 하겠지. 유리화 때려야지 바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유리화 할게 그냥. 이렇게. 촥촥 가면 1 집어넣으면 2분의 a. 그럼 b는 마이너스 4. 아니 계속 머릿속에 공대생 좀 생겼어. 무슨 나 계속 해서 기분 동화? 모르겠어요. 그냥 이과처럼 생겼어요. 문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안경 썼어? 네. 김동하, 몰라요. 우윤복. 몰라. 이름도 모른다고? 사버렸는데 저주하는데 몰라요. 그러면은 저기 유제를 한번 풀어봐. 자 유제. 잘 들었어. 자 유제 13-1, 2 뭐지? 진짜 나쁜 뜻은 없었어요. 대진고 학생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 보는 거 아니야? 인사하려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니까 경계인 2를 조사하는 겁니다.
X 강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아는 수가 디스켓 있지. 아세요? 무슨 디슈사예요? 무슨 디슈사예요? 렉스카 아니면 요즘에 영어는 저기밖에 없죠. 어디지? 사람 이름인데. 이해하시. 이용신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안지호. 안지호. 네, 거기 많이 다니는데. 대신고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알지? 과학은 네오자. 아니면 네오는 오자요? 내우지 아니면 오자요. 네오는 오자형을 네.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 그 동종학교라고 그러나? 아니 네오는도 싫어하시고 저희 영어생도 싫어하는 오자형. 왜? 근데 오자영 그 그거 거기는 좀 그 학원 학생들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좀 싫어. 약간 좀 그 학생들 늦게 불러고 막 그거 하니까. 약간 친구 얘기를 들어도 좀 이상한데? 왜? 근데 거기 그건데 되게 그 실적 좋아요. 네, 애들을 혹사시키니까. 왜냐면 조교 아니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 일반 학원이랑 약간 시스템이 달라. 강의를 막 듣고 이런 거 강의는 없지. 거기 조교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잖아. 너 오전 간다냐? 네오자가 아, 매우시냐? 오전은 이제 조교 선생님들을 쫙 포진시킨 다음에 그 막 그 서울대 조교 막 이런 조교들 쫙 포진시킨 다음에 조교들이 가르쳐줘. 그러니까 약간 개별 진도처럼 그런 식으로. 그게 너무 좁아요. 거기 너 오전이야? 하루 다니고 거기 아파트잖아. 아파트에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오정 선생님 돈 많이 버셔가지고 스카도 만들고. 요즘 한서가 좋아서. 한서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여기 밑에 저기 3층에 이름 생각 안 나요 갑자기. 퍼스널 거기 개별 진도거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달라.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과외가 좋은 사람. 야, 이 문제는 뭘까? 자, 모든 오늘 좀 여유가 있는 날이야. 진도가 많잖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야? 아, 그러면 보세요. 이 무리함수나 다항함수들은 일단 무조건 연속이에요. 왜냐면 2차 함수 그려봐서 알고 무리함수 그려봐서 알지만 계속 이어져 있지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디를 조사하냐면 함수가 바뀌는 그 경계. 제가 말하는 항상 경계라는 얘기는 함수가 바뀌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조사해요. 왜냐면 경계가 여러 개 있는 함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다 조사해야지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푼단 말이야. 보통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플라그램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좌극한인데 이 집어넣는 건 똑같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연속이니까 좌극한을 구하나 함수값을 구하나 2에서의 얘의 우극한을 구하나 다 똑같아요. 얘도 2차 함수다 보니까 2에서의 우극한 구해. 그러면 여기다가 우극한을 구하나 2에서 함수값을 구하나 똑같으니까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서 푼다고.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답은 내되 만약에 내가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다기보다는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일단 2에서의 좌극한은 fx가 얘예요. 왼쪽. 그래서 얘를 써놓고 9의 본이 얘가 루트 a-2인 거야. 그 다음에 우극한 따로 우극한 fx 써놓고 우극한을 구해봤더니 함수가 fx가 여기서 얘니까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1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이거를 다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 문제 풀 때 여기 안 써요. 아무나 안 써. 이거 누가 쓰겠어? 이거 바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좀 고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안 쓰다가 내신 대비 할 때 그때 또 바짝 계속 써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깎일 일이 없다. 이렇게 두 개 갖다 놓고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밑에도 똑같아요. 그렇다. 자, 연속 함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연속의 성질 쪽은 내용이 좀 많아 원래는. 근데 좀 약간 심화가 좀 많아. 시험에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좀 별로 없어. 우리 개념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다가 여러분들 이제 숙제 좀 해오면 거기서 이제 아마 질문이 생길 거야.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하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배웠던 걸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안 되는 게 나와. 그럼 이제 그걸 질문하실 건데 그걸 질문할 때 이제 추가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 당연히 아이디어 같은 건 드릴 건데 fx, gx 두 함수가 있어요. 자, 되게 당연한 얘기다. 자, fx가 x는 알파에서 x는 a에서 fx도 있고 gx도 있는데 자,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야. 이렇게 됐죠? 자, 이랬을 때 자, fx가 연속이고 어떤 특정 x에서 gx가 연속이면 둘을 더하는 거, 둘을 뺀 거, 둘을 곱하는 거, 둘을 나누는 것도 당연히 연속이 돼요. 자,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봐봐, 줄 두 개를 합친다고 생각해. 줄 두 개가 이어져 있어. 두 개 이렇게 합쳐 이어져 있겠지. 함수 값이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전부 빼도 연속일 거고 곱해도 이어져 있고 나눠도 연속이 있어요. 나눌 때는 단 이제 저기 분모가 0이 아니면 돼.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다 연속이야. 근데 책에는 얘만 써놨어. 얘네가 연속일 때는 의심하지 말고 연속이라고 해.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애가 만약에 연속이야. 뒤에 있는 애가 불연속이었어. A를 조사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야. 그럼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게 연속이 될 거냐 불연속이 될 거냐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아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불연속이라는 게 있으니까 불연속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불연속인 경우도 있어. 왜냐면 연속이 이렇게 있고 불연속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연속이면 값이 다 같을 거고 얘가 불연속이면 값이 다 막 다를 텐데 막 이렇게 뭐 B도 있고 이렇게 다를 텐데 둘을 더하면 당연히 연속이고 불연속이고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아니 알파하고 베타 감마 비 더하면 같을 수가 있냐? 야 얘네 둘이 다르다니까 같을 수가 없지. 없지? 지금 무신데야? 없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연속일 거야. 불연속일 거야 당연히. 그쵸? 근데 만약 곱한다고 생각해. 얘네 값은 다르지만 어떤 똑같은 애를 다 곱했을 때 같게 만들 수 있는 애가 있어. 무적의 수 누구야? 0. 황등원 같은 애잖아. 자기가 너무 아무나 와! 나야! 너 곱하면 나야. 이런 애가 0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들어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물론 아까 전에 자명하게 불연속이라는 게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연속이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될 때 원칙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조사해봐야 돼. 이게 원칙이야. 이걸 따로 외우면 안 돼. 막 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옛날에 막 이지랄하는 애들이 있다고. 연속 불연속 이걸 다 뽑아달래 나한테.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뽑아? 연속 불연속 이걸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아침에 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조사하면 된다고. 조사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노하면 돼. 알겠죠? 조사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줄 거야. 문제 풀기. 아시겠죠? 근데 잘 들어봐봐. 잘 봐봐. 아니 진짜로 맨날 막 외우려고 막 노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외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은 문제 잘 못 풀어. 꼬여. 되게 많아. 상황이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왜냐면 둘을 곱해도 불연속일 때도 있고 연속일 때도 있어요. 야, 야, 근데 둘 다 불연속이면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불연속이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조사해보라고 얘기해가지고 재미가 없네.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그냥 알파벳이 달라. 그럼 이거 불연속이고 얘 불연속인데 둘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같아진단 말이야. 같아질 수만 있으면 연속이 돼.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불연속이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조사할 때는 여기 연속성을 따질 때는 반드시 조사해봐야 돼. 조사 어떻게 하는데요? 조사 이렇게 하는 거야.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어떻게 찾아요? 달래를 계속 찾으려고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는 이러니까 얘가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니까 이러한 얘가 불연속이다 라는 보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틀릴 수 있을까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쓰면서 푸는 거야. 숫자 1, 2, 3, 3, 2,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아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걸 표를 만들면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지?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거야. 책에 써져 있는 거. 이거는 의심하지 마. 연속이야. 근데 만약에 불연속인 애가 껴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조사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거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나중에 좀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좀 아플 테니까. 자, 연속함수의 성질 4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박스 안에 1번 설명 안 드렸거든요. 1번 상수를 곱해도 당연히 연속이 돼. 알겠죠? 그냥 fx가 연속이면 거기다 2 곱해도 연속이라고. 함수값의 2배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쫙 읽어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연습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여기 문제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뒤에 연습 문제 프랙티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fx 곱하기 gx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보시면 자 fx 이렇게 쓰는 거야. gx 곱할 거야. x가 0일 때 조사할 거니까 하나, 둘, 셋. 우좌함으로 일부러 써봤어요. 좀 위로 놓고 우좌함이 표현해서 학생 맞춤으로 보시면 내려가니 이런 거야. 참 도시락처럼 청소 배워가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플러스 생생내는 거 꼭 이렇게 추가하고 써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봐봐. 우극한 뭐야?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하는 거. 아시겠죠? 되게 간단해. 이게 문제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 두 개 주고 기억, 니은, 디귿. fx 곱하기 gx는 연속이다. fx 더하기 gx는 뭐 극한값이 있다. fx 곱하기 gx는 뭐 다른 데서 뭐 연속이다. 극한값이 있다. 나중에 이제 미분까지 배우면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문제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래프 보고 표 그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풀면은 되는 그런 유형이야. 자. 이거는 끝이 아니라 이거 하나 설명을 요거는 여기는 따로 문제가 없으니까 쌤비 있을 거거든요. 요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 시험에 장난하는데 100% 나오는 문제야. 네.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모든 학교가 다 내고 수능 색깔만 봐도 한 3-4개씩 있고 수능에서 계속 나오고 매월 모의고사마다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유형이냐면 곱함수의 유형.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의 함수가 나와. fx 하나, gx 하나. 이거 찍어놓으면 되니까 일단 들어가. 함수 하나가 불연속이네. 일단 제가 문장을 다 안 쓰니까 나중에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연속이네가 같이 나와. 불연속 하나, 연속 하나가 나오는데 둘을 곱한 게 연속일 조건이야. 둘을 곱한 게 곱함수인데 제가 연속일 조건. 결론부터 쓰면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알파라고 할게요. 얘가 0이면 돼. 이게 다야. 그럼 왜 그런지 봐봐. 아까 전에 대충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fx가 있고 gx가 있어. 자, 얘가 예를 들어 g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고 fx는 x는 1과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 1에서 함수값을 따져봤더니 fx는 다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2, 3, 1이라고 하자. 근데 gx는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거든. 연속인 애는 다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값이 같아야 되는데 곱한 것들도 같다는 얘기야. 연속이려면 좀 그럴 수 있는 게 얘가 0인 것밖에 없네. 근데 얘는 이미 연속이니까 우극한 걸 자극한 함수값 같잖아. 그럼 가장 편한 그냥 함수값이 0이라고 놓고 풀면 된다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3에서도 똑같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gx를 어떻게 적어놓냐면 2차야. x-를 x-3이 인수로 갖고 있겠네. 그래서 문제 풀 때 최고수에서 잡고 인수 정리로 이렇게 gx를 바로 뽑아내요. 이렇게. 그래서 0이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2차 정도로 나오면은 한 10번 초반대, 한 자리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는 유형은 차수를 높이거나 이제 함수를 섞거나 좀 이렇게 약간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많고 쉬운 문제도 많은 굉장히 초빈출하는 유형이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이것만 딱 하고 시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연습 문제 좀 풀게요. 지워야지.
유튜브 채널 있어요. 우와. 녹화 채널. 보고 싶으면 봐. 재밌어. 구독자 500명 넘어. 재밌어. 네. 강아지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슬퍼갖고 그거를 저기 하려다가 지워버리려다가 그럼 나중에 못 보잖아. 그래서 다시 살려놨어. 놀랍게도 구독자 조금씩 늘고 있어.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 몇 살이야? 아 아직 한창이네. 나중에 너 예? 몇 살까지 살았어요? 얘는 되게 저기 오래 못 살았어. 7살. 안 걸려가지고. 저 할머니가 키우는 게 13년 산 13년? 진짜 오래 살지 않나요? 13년 오래 살았지. 근데 저희 그 부모님 집에 푸들 있었거든요. 푸들? 그게 20년 살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 맨날 하는 말이 얘는 저희 제 키우던 얘는 북한데 얘는 진짜 어떻게 키웠냐면 막 진짜 막 그 뭐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진짜 막 사료 막 진짜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사료 요만한 거 막 10만 원짜리 사료면 그막 진짜 그렇게 키웠거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종 자체가 좀 그런 종이야.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종이야. 그 자연적인 종이 아니라 개량해서 만들어진 종이야.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림프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병원비도 엄청 많이 깨졌어. 병원 맨날 가가지고 막암 항암 치료하고 그거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엄마 하는 말이 그 푸들 개는 푸돌이라고. 이렇게 내 가졌어 푸돌이. 푸들이잖아 남자애. 걔가 엄청 오래 살거든. 걔가 내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 살았던 애인데 내가 나중에 엄청 내가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랬을 때도 계속 있었거든. 근데 걔는 막 엄마 포도 주고 초콜릿 주고 커피 주고 막 그냥 내가 다른 다 줬대 엄마. 걔는 원래 그렇게 키우는 거래. 진짜 20년 정도 살다 갔어 얘가. 원래 길가에 키우는 길가의 잡초들이 생명이 좋잖아요. 집에서 고기 키우는 것보다. 근데 엄청 오래 병원은 많이 다니긴 했지. 피부병 때문에 이것저것 막 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양이 저희 보는데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고양이가 그 강아지 있고 그 푸돌이 있고 엄마가 이제 강아지 안 키운다 그러다가 동생이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동물병원에서 알바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고양이 러시안 블루 고양이 있는데 피부병 걸려갖고 병원에 맨날 입원시키다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찾으러 안 왔대. 그냥 버리고 왔대.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해서 임시로 뭐 보호를 해달라 그래갖고 제 동생이 데리고 왔어요 얘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거를 지극정성으로 해서 피부병 다 났어. 그래서 키우게 된 거야. 근데 걔가 지금 몇 살이냐면 걔도 지금 한 18살 돼. 걔 이름 고돌이. 진짜로. 맞아, 이게 약간 강아지랑 고양이 이름 대충 지어야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잘한 거네. 이름 내가 지었는데 고돌이. 이름 막 지어야 오래 산다고 미신이긴 한데 이게 체스트 올라가는 걸로. 그 먹는 걸로 짓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반복되는 소리로 짓고. 그래서 이제 걔도 오래 살아. 근데 걔도 막 엄마 막 준대. 막 주는데 걔가 잘 안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고양이 한 마리는 제 친구가 꽃집 파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옆에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에 키우는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 데리고 가래. 그럼 제가 그 집에 네? 근데 대신에 비용을 다 내야 되고 그 막 중성하고 이런 비용 있잖아. 주사 맞고 이런 거. 비용 다 제가 내고 이렇게. 근데 걔는 이름이 고은이. 이름이 고은이야. 근데 걔가 수컷이에요. 고은이. 근데 왜 이름이 고은이냐면 고자 돌림을 나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자 돌림 해야 되는데 고순이가 있었거든. 고덕이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처음에 새끼 때 데리고 왔는데 걔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 걔가 터키시 앙구라.
되게 예쁘게 생겼어.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난 당연히 얘 여자애겠구나. 그래서 너 이름 고은이. 고순이 아니에요. 왜 고순이 아니에요? 아 고순이가 있었어. 아, 고순이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고순이가 또 아이고. 좋은 곳에 갔지만 고은이다. 그래갖고 고은이다 하고 잘 키웠어요. 잘 살고 있다가 중성화 수술을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와서 난 이제 예약을 했지. 예약을 할 때 아예 여자애고요, 암컷이고요. 저기 중성화 수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니 보호자님 뭘 알고 계셨어요? 뭐 좀 얘기를 하면서 예 뭐요? 했더니 아니 고은이가 남자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라서 내가 그랬다. 아 고은아 저기 고은아 오빠 갔다 올게. 남자였던 거야. 그래요? 그래서 충격.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대. 그래서 추천해 주더라고. 고원, 뭐 고건, 뭐 이런 이름이 여러 개가 있대. 그래서 아 그냥 고은이로 하겠다. 고은이. 그래서 고은이가 있고 또 한 마리는 최근에 걔는 되게 저기야. 얼마 안 됐어. 얘는 몇 살 안 됐어. 고은이도 지금 한 7, 8년 됐잖아. 되게 오래됐고 얘 한 명은 미니. 이름이 미니예요. 걔는 내가 안 줬어. 걔는 이제 엄마가 저희 집이 저기 파주의 저기 시골인데 마당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길고양이들이 그냥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한 20마리가.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잠깐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있을 때 집에 이렇게 혼자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이게 현관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테라스처럼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한 마리 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바로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요만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울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어머님이 좀 그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얘를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루카가 있었는데 루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마같이 생겼어. 얘가 진짜 멧돼지가 생겼어. 몸이 막 이래가지고 진짜야. 머리가 이만해.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걔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물어 죽일까봐 맹견이거든요. 물어 죽일까봐 아 이거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되게 신기하게 그 루카 채널 보면 같이 있는 게 있는데 신기하게 얘가 그 새끼를 막 보호해줘. 얘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착하긴 하지만 얘를 막 보호해주고 그래서 걔를 이제 엄마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3마리가 있었어. 어디 이름을 내가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데리고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왜 있지? 아무튼간에 그랬다. 그래서 저희 가족 소개를 좀 해봤고 자 최대 최소 정리할 거야. 최대 최소 정리.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거는 이제 아마 너무 당연한데 왜 배우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런 일단 알려드리면 일단 이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다 정의가 되어 있고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야. 왜? 그렇지 이어져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겠네. 이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모든 점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도 있겠지. 그잖아. 그래서 이 연속이라는 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최소 정의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반드시 이거야. 그러면 되게 이게 쓸모없는 정리 같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함수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루는 함수의 수준은 매우 낮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항 함수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함수를 다루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만나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제 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함수의 끝과 끝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랑 얘는 계속 커져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가. 얘는 커져봤자 끝이 있어. 아래 뭐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 함수야. 그런 걸 아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수나 뭐 방정식이나 뭐 실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추론할 때 범위를 제한해놓고 그 안에서 찾는 게 효율적이니까 얘를 만들어냈다고 보면 돼. 근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낮은 수준의 함수를 보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니 이런 걸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함수를 던져주고 최대값 찾으라 그래.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나 주고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뭔지 물어봐. 그게 문제야. 고1 때 심지어 중학교 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거다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대표 유형 14번 그냥 니네 풀어. 문제가 이거야. 시험 문제야. 대표 유형 14번 위에 것도 풀고 밑에 유제 다 풀어보세요. 못 풀면 반칙이야. 2차 함수, 유리함수, 최대치도 못 구하면 안 돼. 오는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고. 유지. 채널명이 뭐예요? 무슨 채널? 강아지? 네. 루카 채널. 그거 해드릴게요. 구독이요? 네. 이제 의미는 없지만 구독자 최대 저기 600명까지 찍었었습니다. 100만 명을 원했지만 고소리를 올리세요. 고소리 저기 저랑 안 사는데 저 강원도에 있어요. 집에서 듣고 살아요. 저희 집이요? 저 아무도 없다니요. 저 가끔 쥐도 있는 거 저밖에 없어. 동거인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였어요. 아, 동거인? 동거인은 동거 없어요. 동거 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혼자 외롭게 추위에 떨고 있다. 이 쥐가 있는 거 같은 게 가끔 아니 근데 쥐가 집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설마 집 안에 있겠냐?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잘 때 있잖아. 잘 때 이렇게 침대 누워 있잖아. 천장에서 소리가 나.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저기 지붕 쪽에 뭐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붕 안에 있으면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집 아닌가? 다락방이거든. 다락방이 있어. 그 집 안에 있어요. 다락방인데 이게 올라가는 다락방이 아니라 다 해설되어 있어. 어쨌든 집 집 안에 아닌가? 할머니 지붕에서 귀가 뛰다가 네. 지붕이 떨어져 여기 이런 면 하나가 탁 하고 떨어져고 쥐가 막 돌아다니고 위험해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위험해요. 왜냐면 위에서 갑자기 내 바로 머리 위에서 뭐가 맞아요. 투닥투닥 소리가 맞아요. 뭐야 그랬는데 소리 안 나서 가만히 있었더니 투닥투닥 해가지고 위에서 막 방방이 뛰는 것처럼 막 이러더라고. 할머니 천장에 이런 좀 칸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뭐가 들들들하는데 팍 떨어지는 거 쥐가 막 우리 집 완전 나무 집이라서 더 잘 떨어졌어. 완전 나무 콘센트게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북한 바로. 자, 사이값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고 떠들어도 시간이 남아도는 함수의 연속. 보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따가 저녁에는 좀 여유가 없을 거야. 저녁에 진도 2타임 나가니까. 자 보세요. 사이값 정리는 조금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예처럼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 얘도 다른 거에 비하면 쉬운데 요거랑 조금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근데 얘도 되게 당연한 얘기인 거야. 보세요. 조건이 똑같아요. 자, 어떤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이고요. 연속이야. fx가
다람쥐도 있고 다람쥐도 두더지도 있어. 두더지도 있고 뱀도 있고 그래. 마당에 땅속에 뭐 두더지도 있고 두더지 굴도 있고 그래. 자, 아무튼간에 중요한 것은 연속이야. 자, 이때 이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FA와 FB 값이 달라.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FB가 큰 걸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생각해보면 얘가 연속이면 FA부터 FB까지 올라갈 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연속이면 쭉 이어져 있지. 그죠? 그럼 당연하게도 FA보다는 값이 크고 FB보다는 값이 작은 어떤 함수 값을 갖는 C가 이러한 C가 A,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예, 적어도 하나 존재. 이게 사이값 정리야. 무무지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줄을 하나 잡고 줄을 양쪽에서 한 명씩 잡고 한 명이 1층에 있고 한 명이 4층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새가 이렇게 3층 높이에서 가다가 그 줄에 이렇게 닿는다는 거야. 2층도 닿고 한 번은 닿는다고. 줄이 축 늘어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얘가 여기 가다가지고 이렇게 가도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고. 한 세 번? 아니 이게 웃겨? 아니 잠깐만 이거 니네 이거 너무 심해 이러지 마. 이게 뭐가 웃겨? 3번, 4번 만나도 되는데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는 얘기야. 한 번은. 됐죠? 이게 사이값 정리야.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당연한 거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얘도 방정식의 실근을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예를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따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같이 갔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6분 계신데 6분이 순댓국집을 갔어. 순댓국 툭 하나 시켜가지고 6개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순대를 쫙 골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중절모를 쓰고 수염이 긴 수염이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기 정장을 쫙 빼입고 들어와. 가방을 하나 딱 공공치 가방 그러니 이렇게 딱 너네를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분이 뭐 용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너네 혹시 함수의 연속 배워보니? 예, 방금 배우고 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네 있잖아. 내가 남은 삶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내 전 재산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전 재산 10억을 주겠다. 그래서 가방을 탁 내려놨어. 그러면 어떤 방정식인가요? 했더니 어렵진 않은데 이 방정식이야. 실근을 한번 찾아보렴. 이렇게 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노력하겠지? 조립대법 하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할 거야. 10억을 벌기 위해 막 열심히 막 뭘 해. 근데 결국에는 못 찾아. 해를 구할 수 없는 애니까. 구할 수 없어. 물이 죽어도. 조립대법은 넣어서 해야 되잖아. 그죠? 얘는 저기도 없어. 그래 공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쉽네. 그러면 좀 아쉬운 대로 내가 10억은 다 줄 수는 없지만 얘의 실근이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실근이 대충 어느 정도 몇 점 몇 정도 되는지만 있는지 그것만 찾아주면 내가 10억은 좀 그러니까 1,000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대입해보면 되잖아. 그죠? 자, 0을 대입해보면 이런 걸 적었죠? 자,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지. 그쵸?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양수지. 근데 이 다항함수는 연속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양수 쪽 사이에 x축 한번 거쳐서 가는 거지. 적어도 한 번. 그렇잖아. 그럼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 1과 2 사이 같아요. 1점 몇 아닐까요? 그럼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야. 방정식, 다함수의 방정식 같은 거, 다음 방정식 같은 거를 이제 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야, 문제 딱 던져주고, 식 주고, 근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해? 너무 막연하잖아. 아니, 근이 막, 양수야, 음수야,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1과 2 사이에는 있어. 라고 하면 조금 제한돼 있으니까 추론하기가 더 쉽지. 왜냐면 한 1.5부터 시작해보면 되잖아. 1.5도 딱 넣어보는 거야. 1.5 넣었을 때 만약에 음수야. 아, 그럼 1.5랑 2 사이구나. 계속 줄일 수 있잖아. 근사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대충 요 정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사이값이잖아. 이해되세요?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게 시험 문제다. 그래서 처벌 받았다는 해피엔딩. 그 할아버지는 주기 싫었던 거야. 구할 수 없었던. 네. 툭 보세요. 자, 마이너스 1 열린 구간 마이너스에서 0까지. 자,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를 내가 fx라고 딱 썼을 때, 자, fx는 요 구간 안에서 연속이에요. 어허. 근데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f0은 0 집어넣으면 1. 그러면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지. 부호가 반대란 얘기야.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x축을 한번 지나가게 돼 있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서 x축 지나가니까 요 사이에 실근이 있는 거예요. 실근. 됐죠? 그럼 그 이유는 사이값 정리예요. 연속이고 함수값의 곱이 음수이므로 fx가 0인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됐죠? 하나 더 해봐야지. 자, 얘 해가 요 사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보통 문제 그냥 풀 때는 사이값 정리 용어를 아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 또 하나 써주는 거야. 그냥 풀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2. 10. 자, 1. 쓱. 마이너스 6. 아, 연속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이 사이에 하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최소한으로 이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는 거고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근이 이렇게 존재한다. 자, 밑에 유제 해봅니다.